자, 사회문화 10강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현행 민사소송법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서는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어떤 민사소송법과 유사한 이런 제도가 있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과연 이 공정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어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주는 것이 좀 우선돼야 되느냐, 아니면 신속하고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여기서 더 중요한지, 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쟁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또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판이 공정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공정함만 추구하다 보면 재판의 진행이 너무 더디게 되어서 재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 소송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재판이 지금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이때 소송 당사자들 중 한쪽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그 사람이 제출한 소장, 고소장 있죠? 고소장과 거기에 대한 답변서, 자, 준비 서면이니까 뭐야? 거기다 어떤 문서나 이걸로 작성을 해갖고 이걸 제시한 것 등을 진술 내용으로 가름한다. 이걸 대신합니다. 자, 이렇게 소송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을 대체할 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아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러 가지 답변서 내지 준비 서면이 있었단 말이죠. 문서라도 이걸 제출을 했는데 아예 그것도 안 해. 자, 그리고 지금 출석도 안 한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변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시효라는 제도를 두어서, 자, 이 소송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 시효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 공소시효다 이런 말도 쓰게 되는데, 자, 어떤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와 합치하느냐. 이 권리 관계라는 것은 어떤 권리와 이 의무의 어떤 법적 관계를 따지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과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자,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해서 그 권리 관계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사건 발생 이후에 해당 제소 기간이 지나면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누구도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자, 이걸 우리는 시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후에, 어떤 다툼이 발생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 소송 진행의 효율성이 일단 떨어지고요. 자, 두 번째,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 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 규정은 소송 실무상 진행의 속도와 권리 안정 문제를, 자, 실체적 진실보다 더 중요시한 조치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이걸 오랫동안 질질 끌다 보면, 자, 어떤 소송의 진행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장기간 이 불안정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사자들이. 그래서 이런 속도와 권리 안정 문제를 좀 더 우선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단입니다. 자,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 지금 이와 유사한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래요? 취소 기한이라는 것과 정소 기한이라는 게 있었네요. 자, 먼저 취소 기한은 이 소송을 제기한 후에 소송의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자, 일정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는 패소를 시킵니다. 소송에서 진 것으로 하고, 자, 성실히 출석해 대기한 당사자에게, 자, 사리의 옳고 그름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승소, 자, 그 소송에서 이기게 하여주는 제도가 바로 여기는 취소 기한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대요? 자, 친착 결절법이라고도 한대요. 자, 여기서, 자, 이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바로 이 늦추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로, 자, 조선의 건국 초기에는 송정으로부터, 이 송정이니까 어떤 재판이나 이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 그 기관을 나타내요. 자, 이거로부터 소송 당사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취소 기한을 정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한양에서 그거를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데,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반대로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그런 거리, 그런 것도 여기서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럼 이거 이걸 어느 정도 취소 기한을 정할 때 그 거주자의 거주지까지를 아니 소송자의 어떤 거주지까지 거리를 이걸 참조를 합니다. 자, 이후에 소송 당사자가 송정에 출석해서 이 서명하는 것까지를 규정하게 되었는데, 자, 소송의 당사자 중에 누구라도 출석을 하였을 때는 자기 성명을 직접 쓰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 한다? 친착이라고 합니다. 또한 판결하는 것 자체를 결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친착 결절이라는 것은 어떤 소송에 직접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고 당사자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는 거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을 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친착 결절법은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1746년 편찬된 속대전 형전 청리조에 따르면 소송이 개시되어, 자, 이 중요한 게 바로 기간입니다. 기간 50일이 되도록 이유가 없이 만 30일이 넘도록 불출석하게 되면 송정에 나와 서명한 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 판결 기관에 나와서 계속 출석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승소가 되는 거예요. 이 50일의 기간은 관청이 개정한 날만 헤아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게 휴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거는 제외시키고, 자, 관청이 개정한 날 요것만을 헤아립니다. 이때 계속 출석한 자의 출석 일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 불출석한 사람. 자, 이 사람이 그 기간이 얼마나 30일이 넘었는지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자, 정소 기한이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자, 이것은 지금 현대 아까 얘기했던 바로 현대 그 민사소송법의 그 시효, 공소 시효에 해당이 되는 그 용어인데, 자, 정소라는 말은 정소란 소를 제기하기 위한 어떤 문서인 소장을 관청에 낸다는 의미로 정소기관은 사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자,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사적 권리 침해 부분이에요, 지금. 자, 요거에 대해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바로 뭐라 한다? 자, 이것을 정소 기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시효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경국대전 호전 전택조에서, 자, 여기는 지금 전택조니까 전자는 무슨 전자죠? 밭전자, 토지란 뜻이 되겠고요. 자, 택자는요, 집택자입니다. 집택. 그러면 토지나 어떤 주택과 같은, 자, 이런 어떤 조항에서 사적 권리를 어떤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떤 이거 법 조항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송 대상 중 가장 분쟁이 빈번했던 재산인 토지나 그 다음에 주택이나 그 다음에 노비. 옛날 노비 같은 경우도 뭐였어? 이것도 어떤 서로 거래를 했던 매매가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등에 관한 소송은 분쟁 발생 시기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하며, 이 5년을 넘길 시에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등을 심사하는 사건 심리는 이걸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하는, 자, 이런 물론 고소장 접수조차 불가능했대요. 자, 그럼 기한을 얼마를 줬다는 거예요? 자, 5년이라는 자, 기한을 이렇게 제한을 했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또한 소장을 제출 접수했더라도 그로부터 5년 동안 소송에 임하지 않을 때에도 심리하지 않고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 소송을 그냥 이렇게 종료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예외 규정에는 뭐가 있냐? 첫 번째, 토지나 주택을 도매한 경우, 도매당했대요. 도매라는 것은 몰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을 사고 팔아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의 소유인데 이걸 다른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적으로 어떻게 권리를 침해해가지고 내 거를 지금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자기가 돈을 챙겼단 말이야. 자, 또한 토지나 주택 관련 소송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자, 세 번째, 상속 재산을 자식들이 나눠 가자 하는데 나누지 않고 자식 중 누군가 홀로 독식한 경우. 혼자 꿀꺽 삼켜버렸어, 지금. 자, 또한 소작인이 지주에게 토지를 돌려주지 않고 점유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셋집에 새들어 사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자, 자기 것으로 삼는 경우. 자, 뭐예요, 지금? 결국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도용하거나 아니면 자기 것처럼 지금 해서 돌려주지 않을 때, 이럴 때 결국 어떻게 사적인 어떤 침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이 등에는 이 5년 정소의 기한에 구속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이런 예외적인 규정에는 5년 정소 기한이 없네요, 지금.
즉 소송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 관계가 표면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더라도 자,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것을 속도와 효율보다 더 중시한 단서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우리 지금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걸 오랫동안 질질 끄는 것보다는 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신속하게 어떤 처리하는 것, 이걸 경제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 여기 있는 요 예외 규정만큼, 조선시대 이 예외 규정만큼은 어떻게 하는 거야? 외려 속도나 효율보다는 뭘 더 중시했다? 자, 실체적 진실. 과연 누가 지금 잘못된 거고, 누구의 어떤 편을 들어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 정소기한을 둘러싸고 계속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특히 무한정 정소기한을 인정하는 전택조의 예외 규정에 대해 자손 때의 잦은 분쟁 발생 등 자, 구체적인 문제가 바로 소송 지체로 인해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거 질질질 끄는 거야. 그 자기 소유라고 해놓고 나서 이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소송을 질질질 끌게 되면 자,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겠죠. 자, 이에 1581년 이 중종임금은 이 도매 상속 제한 침해 등을 제외한 사안 중에 자, 30년 기한이 넘은 옛일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만 자, 도매나 상속 재산의 어떤 침해 부분만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이거 예외 규정으로 두고 나머지는 30년이 지나버리면 자, 심리, 그러니까 조사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하니 판결하지 않는 이걸 아예 어떻게 없애버린다는 거네요, 지금 이제.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자, 여기 있는 지금 소송 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중요하긴 했지만 소송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었대요. 자, 어떤 경우냐? 자, 소송의 정지라는 말을 우리는 정송이란 말을 썼는데 자, 조선은 건국 초부터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는 백성이 소송에 매달리느라 농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소 금지를 했습니다. 자,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들을 못하게 막았단 말이죠. 이 정소 기간 동안은. 만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일시적으로 이를 정지하도록 했는데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자, 춘분부터 추분까지래요. 자, 이때는 바쁠 때잖아요. 봄부터 해가지고 가을까지니까. 자, 이럴 때는 자, 농번기에 자, 농번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농촌이 어떻게 되게 좀 번잡하고 어떻게 바쁘다는 뜻이에요. 자, 이럴 때는 소송 업무를 중단하도록 한 것을 뭐라 하냐? 무정이라고 합니다. 업무를 정지했다. 그래서 이걸 무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추분부터 춘분은 언제 이제 겨울철이 되겠네요. 이제 농사철이 아니잖아요. 자, 농한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농촌이 한가할 때란 말이야. 이때는 제소를 받거나 소송 업무를 속게 다시 계속 이어나갔단 말이죠. 이를 뭐라 한다? 무개라고 합니다. 업무를 다시 개시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정송은 농업을 중시하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 이를 악용하는 소송의 지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농사철 같은 경우가 이럴 때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봤나 봐요. 그래서 지체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자, 조선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공정성과 더불어 민사소송의 기본 이념인 자, 신속성과 그 다음에 이 경제성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소송에서 너무 속도와 그 다음 효율 문제가 무엇보다 중시되면 실제로는 정당하지만 제때 규정을 따르지 못한 권리자에게는 가혹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이 조선시대의 소송 절차에서 신속성, 효율성은 자,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문제와 서로 지속적으로 논란,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립할 수밖에 없네요. 자,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건가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